1944년 간디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침대를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디의 손녀였던 마노와 아브아는 매일 밤 발가벗은 채로 할아버지인 간디와 한 침대에 누워야만 했죠. 간디의 이상한 동침은 그의 성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년 시절, 간디의 아버지 카람찬드 간디는 총 4번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내는 어린 나이에 각각 딸을 낳고 죽었고 세 번째 아내는 불임이었죠. 아들을 원했던 간디의 아버지는 세 번째 아내의 허락을 구해 네 번째 아내 푸틀 리바이와 재혼했습니다. 카람찬드보다 22살 정도 어렸던 푸틀 리바이는 다행히 3남 1녀를 낳았고 막내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죠. 그의 누나에 따르면 간디는 어린 시절 다소 괴팍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개의 귀를 비트는 것이었어요. 간디가 13살이 되었을 때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1살 연상인 카스투르바와 중매로 결혼했는데요. 결혼이 연애의 결실이 아니라 서로 잘 모르는 두 사람 간 부부가 되는 형식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간디는 형과 사촌들과 함께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아내 카스투르바와는 중매로 맺어진 결혼이었지만 간디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종종 아내를 떠올렸고 가끔 아내가 여자친구들과 놀러 집을 나서면 불타는 질투심과 소유욕을 느낄 정도로 아내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간디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밤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간디는 성욕 자체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1885년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간디의 아버지 카람찬드는 심각한 치료를 앓고 있었는데 엄마 푸틀리바이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빴기 때문에 주로 막내 아들 간디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간디는 아내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춘기 소년들처럼 성욕이 샘솟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혹은 아버지 병간호를 할 때도 아내와의 성관계를 떠올리곤 했죠. 그리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 간호를 일찍 마무리하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885년 운이 나쁘게도 아내 카스트루바와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은 간디가 아버지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삼촌이 간디에게 좀 쉬라고 해서 자리를 비켰던 날이었죠. 이후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 사랑을 나누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삼촌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삼촌은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간디는 엄청난 절망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성욕에 눈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매일 밤 후회했죠. 심지어 아버지가 사망하던 날 아내는 임신하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나 싶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4일 만에 의문의 병으로 죽게 되었죠. 모든 비극은 결국 그날의 성관계 때문이라며 자책한 간디는 절대 그날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 성을 죄악시할 정도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사춘기. 간디가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알려져서 날 때부터 완벽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반항적인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지 않았으며 혼자 산책을 즐기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이후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도둑질을 시작했고 부모님 몰래 담배를 피웠죠. 심지어 힌두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육식을 자주 했습니다. 이후 간디가 방황을 그만두고 정신 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영국으로의 진학이었습니다. 원래 간디의 어린 시절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힌두교의 비슈누파에서는 생체 해부를 금했기 때문에 의사처럼 명예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로 꿈을 바꿉니다. 하지만 간디의 엄마는 유학을 반대했는데요. 우선 남편이 죽으면서 집안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고 또 자신의 막내 아들이 인도를 떠나 유혹과 위험으로 넘쳐나는 먼 나라를 가는 것도 불안했죠. 그래도 꼭 영국을 가고 싶었던 간디는 엄마에게 절대 술, 고기, 그리고 여자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간디의 형이 유학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간디는 엄마와 아내, 그리고 막 태어난 장남을 인도에 남겨둔 채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인종, 다종교 국가인 인도에서 간디가 많은 인도인에게 사랑받은 까닭은 그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 간디의 실상이 공식적인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며 그는 오히려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간디의 실책. 간디가 흑인들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밝혀지며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간디는 무너져야 한다가 유행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간디의 동상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는 런던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인도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벌기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그는 일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인도를 떠나 남아프리카에 있는 인도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죠.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단순히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등석 기차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기차가 아닌 마차를 타자 이번에는 백인 마부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유는 인도인이 건방지게 걸어서 이동하지 않고 백인들만 탈 수 있는 마차를 탔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유럽인 전용 호텔이어서 그곳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바이샤 계급이었던 간디는 비록 계급이 높진 않았지만 평범한 생활을 했고, 이런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몇 영국인들은 간디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지나가다가 그냥 침을 뱉기도 했죠. 인도인의 대우에 크게 분노하게 된 간디. 하지만 간디의 분노는 인도인의 차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다소 차별적인 정치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한 활동은 더반 우체국에 인도인을 위한 입구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우체국은 백인들과 흑인들의 입구가 분리돼 있었는데 인도인을 위한 새로운 입구도 요구한 것이죠. 사실 평등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의 입구를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인도인들도 남아프리카 원주민들과는 함께 구분될 수 없다며 독립적인 문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간디의 목적은 당시 남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 시민들에게 인도인은 흑인과 다르며 흑인보다는 우월한 민족이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1908년 그는 감옥에서의 경험을 기록하며 우리가 백인들과 함께 분리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원주민들과 같은 레벨로 분리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간디의 성욕실험. 간디의 인종차별적 생각들은 흑인에 대해 잘 몰랐던 것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흑인 친구들을 하나둘씩 사귀며 점차 흑인들에 대한 차별도 불공평하다는 걸 깨달았죠. 살결이 어둡다고 해서 인도인이나 토착민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간디를 찾아와 그의 비폭력 운동에 대한 배움을 구하기 시작했죠. 간디는 1915년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온갖 인종차별적인 경험을 통해 백인과 영국 제국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진 상태였고,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곧바로 국민회의당에 가입했고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1930년 1월 26일 국민회의당 지도자인 네루의 지휘 아래 인도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는 힌두교가 대다수였지만 이슬람 교도들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디가 속한 국민회의당이 힘을 갖게 되자 힌두 교도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한다며 두려워했고 그들끼리 무슬림 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사람들은 똑같이 인도 땅의 자식들이며 형제들이니 연합하여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춰 국민회의당이 이슬람교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슬람교 측에선 지나치게 힌두교적인 통합이라며 거부했죠. 결국 인도는 주체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간 분열로 인해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되었죠. 이 점에 대해 간디는 몹시 슬퍼하며 정신적 비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디는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 생각했고 그 결함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원인이 혹시 성욕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상한 성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소녀들이 옷을 벗은 채 전라로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신도 그 옆에 누워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마누와 아부아는 10대 후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상한 동침은 간디에겐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괴한 테스트에 가까웠는데요. 만약 나체의 여성이 옆에 있어도 자신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금욕 상태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간디와 동침하던 마누는 간디의 친손녀는 아니고 입양된 손녀였는데요. 마누의 엄마는 마누가 어릴 때 죽었고 이를 가엾이 여긴 간디의 아내 카스투르바가 마누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투르바가 세상을 떠나자 간디가 마누의 엄마 역할을 대신했죠. 마누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디가 나를 많이 챙겨주고 어떤 엄마보다 많은 애정을 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간디의 기행을 눈감아줬습니다. 그에 비서 피아렐랄 나이아르 또한 간디는 아이의 관리 감독을 위해 한 침대에서 잠든 것 뿐이라며 아이의 마음만 순수하다면 자신의 엄마와 자는 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그의 동생이자 간디의 주치의였던 수실라 나야르도 간디와 수차례 동침했으며 심지어 함께 목욕을 즐겨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간디와 손녀의 동침 관계가 뭔가 수상했고 그가 늙어서 손녀를 겁탈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디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간디의 속기사와 벵고로 번역가가 간디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간디의 죽음. 간디는 원래 자신은 125살까지 살 것 같으며 그때쯤이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독립된 국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79번째 생일에서 이제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지 않다며 인도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힌두교만 인정하면서 이슬람교는 가치가 없다고 배척하는 당시 인도의 사상을 비난하는 말이었죠. 이러한 그의 관용적인 철학에 과격한 보수파 힌두교 신자들은 간디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간디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간디는 1948년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날 간디는 저녁기도 모임에 가야 했는데 하필 일정이 늦어져 마누와 아부아의 어깨에 기대어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죠. 참고로 마누와 아부아는 바로 간디와 동침했던 손녀들이었습니다. 간디는 늙어서 이들의 어깨에 자주 기대어 걸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간디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이후 그들이 미팅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인사하며 격하게 반겨줬습니다. 간디가 그 남자에게 화답의 표시로 미소 지었는데 그때 갑자기 남자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3번의 총알을 쏘았고 그 총알은 정확히 간디의 가슴, 배, 그리고 사타구니를 명중시켰습니다. 간디는 급하게 실내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반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간디를 쏜 남자의 이름은 나투람 고두세. 사실 나투람은 그날 총 4발의 총알을 쐈는데요. 한 발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을 조준하고 총을 쏜 순간 근처에 있던 공군 병장이 그에게서 총을 빼앗으면서 빗나갔고 모여있던 군중들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혀 수감되었고 간디를 죽인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투람이 간디를 총살한 이유는 인도가 엄연한 힌두교의 국가인데 간디가 주장하는 대로 다원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책 인도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약 80%가 힌두교도, 약 14%가 이슬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의 비율은 적지만 인도는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만 해도 인도는 간디가 주장한 대로 세속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현재 인도는 힌두 보수파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간디를 죽였던 나투람처럼 인도가 철저한 힌두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 극단주의자들 중 일부는 간디가 암살된 날을 축하하며 나투람을 애국자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후 극단적 보수파에서는 간디의 업적과 생애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간디는 아직 인도의 많은 국민들에게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은 국가가 지정한 휴일이고 인도의 화폐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흑인 차별 발언과 함께 이상한 성실험을 했던 간디, 남아프리카 흑인 인권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인도의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간디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도 약점은 있어요. 간디를 무작정 성인처럼 그리지 말아달라며 그러기엔 간디는 너무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책 인도 이야기는 인도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마이클 우드가 인도의 역사와 문화, 여행을 심도 있게 다뤄 흥미로운 책입니다. 만약 인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도 나중에 인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전에 꼭 다시 읽어볼 책으로 소장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들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인도 이야기, 저자 마이클 우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